안녕하십니까. 미래예측의 박영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 일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는 현존하는 일자리의 거의 대부분 80%가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20억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어느 분야에 일자리가 많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 농업 전문가도 나오고요. 드론, 3D 프린터, 자율주행차 이런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그 분야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죠. 특히 대부분 옛날에는 컴퓨터 전공해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 전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인공지능 기술이 됩니다. 미래에 성공하는 인재,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인가, 미래 일자리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미래 준비를 하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미래 일자리는 이제 산업시대의 일자리와 디지털 시대의 일자리가 달라집니다. 산업시대에는 그냥 천천히 한 가지 기술 가지고 쭉 일하다가 죽었어요. 60세가 되면 은퇴하고 그 다음에 은퇴해서 한 10년, 20년 있다가 대부분 죽었지만은 이제 이 100세 시대 또는 130세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일자리, 한 가지 기술로는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게 옛날엔 나만 잘하면 됐어요. 나만 열심히 해서 나만 열심히 팔아가지고 내가 많은 일꾼을 두고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기술이 한 제품을 만드는데도 한 가지 기술로 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기술을 넣어서 하는데 내가 수백 가지 기술을 다 특허를 가지고 그 모든 기술의 전문가를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은 누가 만들고 다리는 누가 만들고 협업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한 가지 기술을 했지만 이제 멀티 스킬. 내가 컴퓨터도 잘 해야 되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또 말도 잘해서 의사소통을 해서 내 물건을 잘 선전을 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정보를 충분하게 가져야 되고 이제 4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C. C가 Communications에서 의사소통. 이 물건을 내가 빨리 여러 사람에게 너무너무 좋은 물건이라고 선전 잘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라든가 크리티컬 싱킹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 야, 이거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안 좋아하네. 냄새를 싫어하네. 이 물건, 이 빵은 안 만들어야 되겠네. 항상 새롭게 분석, 비판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다가 콜라보레이션해서 협업 능력. 혼자 다 못하니까 이 사람도 여기까지는 여기서 만들고 저기까지는 저기서 만들어서 그죠. 앞으로는 정말 그 능력이 그 옛날과는 굉장히 다르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교통의 변화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무인차 즉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자율주행차는 전부 다 EV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에는 반드시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요. 충돌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90% 줍니다. 교통사고가 없어져요. 교통사고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볼보가 이미 2020년까지 캠페인을 벌립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안 나. 그러면은 또 망하는 산업이 있겠죠. 우리가 보험, 자동차 보험하던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소멸하게 되고요. 결국은 자동차를, 무인차를 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소유를 하지 않아요. 그냥 불러가지고 타죠. 불러가서 타는 게 훨씬 더 싸니까. 그래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사라지고요. 자동차 렌탈 업체로 바꿔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바디, 자동차 수리를 안 합니다. 자동차를 한 회사가 우버사가 그죠 다 돌려요 무인차로. 그러면 우버사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공장에서 고치면 되지. 바디샵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자동차 바디샵이 있죠. 이거 다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 주변에 자동차 도로 주변에 모텔들이 쫙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그죠.
이제 모텔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는 뭐 모텔이 크게 없지만은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려면 미국은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모텔에서 자고 일주일 동안 거쳐서 가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하이퍼루프는 속도가 2,000km, 3,000km, 결국은 6,000km까지 달리게 되면 지구촌을 두서너 시간대로 만약에 돌아다니게 된다면 모텔이 필요 없어요. 모텔 사업이 죽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병원이라든가 자동차 의료 보험 비용 이런 것들도 급감합니다. 자동차를 사지 않고 소유하지 않아서 자동차 딜러들이 없어져요. 자동차 딜러가 자동차를 팔 필요가 없죠. 자동차 소유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자동차가 사실은 사무실이 되고 자동차가 집이 됩니다. 무인차,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는데 내가 운전 안 하니까 자동차 집, 자동차 사무실이 급증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가 변합니다. 교육산업도 굉장히 많이 변하죠. 교육산업은 교육산업에서 이제 교사, 교수가 필요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오히려 다 쫓겨납니다. 교수 쫓겨나고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사가 지금 뭐 가장 인기 있다 해서 교육대학에 많이 가는데 교수가 없어져요. 대신 학교에는 저임금 노동자만 쫙 깔립니다. 저임금 노동자. 중학교,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건설 뭐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학교로 모여요. 왜? 이제 학교에서는 AI 인공지능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대신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그 아이들과 함께 막 이렇게 흙장난도 같이 해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로봇을 만들어요. 로봇 만들 때 쭉 해서 뭐 청소도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아이들하고 아이들 눈높이로 협업하거나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런 그냥 저임금 노동자만이 대학교 또는 초, 중, 고등학교에 가득가득 찬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AI 인공지능 컴퓨터는 점점 더 똑똑해서 가리키는 거,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한단 말이죠. 모든 교육 콘텐츠는 이제 오픈소스가 되어서 값이 싸고 무료화가 돼요. AI 인공지능이 가리키는 거는 인공지능이 가리키는 게 인공지능이 돈 받고 가리킬 수 없어요. 그래서 무료화가 됩니다. 지식은 무료화가 되지만 저임금 노동자는 쓸고 닦고 아이들하고 같이 뭔가를 만드는 메이커 센터에는 이런 저임금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노인 케어, 복지, 노인 복지 쪽도 굉장히 많이 이제 소멸할 것이라고 봅니다. 노인 복지에 스마트홈에 로봇이 들어와서 로봇 간호사들이 대신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일자리는 부상하는 기술 밑에 생긴다라고 봅니다. 부상하는 기술들 보면은 부상하는 기술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새로운 신기술이 딱 나왔을 때 그 기술이 퍼지는데 한 4, 5년 걸려요. 그 사이에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는데 가령 나이키 같은 데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e are on the offense always. 오펜스에 있다. 우리는 항상 오펜스에 있다. 그 말은 항상 우리는 공격. 이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니까 수비해야지 못 만들게 해야지가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 앞에 가서 수비하는 것이 아닌 공격수가 성공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올드 비즈니스라 그래요.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을 나 스스로 붕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 공장에서 내가 사장인데 이렇게 만들고 있었으면은 내 스스로 그 비즈니스를 깨고 이거는 더 이상 이제는 다음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다음번에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와야지 하면서 항상 올드 비즈니스를 깨고 내 스스로 뭉개고 자꾸 새로운 산업으로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제품으로
갈아 끼우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부상 직종들이 많이 있는데 대기 중 공기 물 수학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물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나노천이 나와서 그 나노천으로 안개에다가 텐트처럼 천을 만들어서 세워놓으면은 안개가 지나가면서 이 텐트에 걸려가지고 전부 물로 변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물 수확하는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 속에 있는 습기를 모집하여서 물로 전환하는 이런 기술은 이미 MIT에서 기술을 개발하여서 가난하지만 물이 없는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에 활용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드론 산업은 뭐 굉장히 부상을 해서 드론 가지고 택배 시장이 거의 이제 완전히 재개편되는 이런 시대에도 가고 있습니다. 부상 산업 부상 직종에 AI 인공지능이 부상한다 그랬어요. 그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부상합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모든 분야의 IoT라 그러죠. 사물 인터넷이 나오면 나하고 사물하고 연결시켜주는 거는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연결이 되죠. 그냥 이거하고 저거하고 연결시킨다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모든 것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화하는 스마트폰 어플도 개발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듯이 앞으로는 지금 2020년만 되어도 1조 개의 센서가 1조가 뿌려진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물, 모든 옷이라든가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안경이라든가에 있는 센서들이 나에게 엄청난 정보를 줘요. 이것도 부상 산업이고요. 3D 프린터도 물론 이제 부상 산업이죠. 3D 프린터 이제 3D 프린터가 아니라 4D 프린터까지 나왔습니다. 4D 프린터는 센서라든가 이 온도, 습도 그리고 열의 형체를 바꾸는 이런 3D 프린터를 프린트했을 때는 납작해요. 그런데 이제 몸에 있는 수분, 땀에 젖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4D 프린터로 알약을 프린트해서 먹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동그랗게 프린트되었던 것이 윗속으로 들어가서 위 점막을 싹 이렇게 둘러쌉니다. 이렇게 해서 위염이 있는 사람에게 위염을 치료하는 이런 이미 그 물질이 나왔어요. 프린트를 해서 몸속으로 들어가면 습기도 있죠, 열기도 있죠 해서 이게 펴지는 거죠. 동그랗게 프린트되었다가 펴지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 부상 산업이 뭐 인터넷 가상 관광이라든가 가상현실 또 증강현실, 저 뒤에 나오는데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수많은 일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도 ESS라고 배터리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도 굉장히 큰 산업으로 부상을 하죠. 앞으로는 이제 태양광에서 또는 풍력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저장하는 기술로 스마트 그리드에다가 전부 연결을 해서 전 세계의 전력을 같이 공급하고 같이 사용하고 같이 보존하는 이런 큰 프로젝트들이 뜬다라고 합니다. 교통 문제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교통 시스템이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동차 대신에 날아다니는 자동차, 플라잉 카도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종류도 테라퓨지아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스카이카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이미 우버에서는 우버 택시만 하는 게 아니라 에어 택시를 개발을 했습니다. 날아다니는 택시,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자동차로 택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게 지금 작년 2016년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옥상을 우버가 사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는 전부 옥상에 주차해야 되니까, 그죠? 모든 건물의 옥상을 전부 다 이 우버가 사들이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조그만 집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타이니 하우스라 그래요. 조그만 집. 12평, 13평을 스몰 하우스라고 했어요. 작은 집. 이제 아주 최소, 극소 단위의 타이니 하우스는 3평, 4평짜리입니다. 이 3평, 4평짜리 집에서 아이들이 잠만 자고 자동차에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솔라 지붕을 해서 그거를 달고 다니거나 해서 하고요. 특히 컨테이너 하우스도 많이 그 분야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컨테이너는 우리가 항구 항만에 물건을 교역을 했죠. 이제 앞으로 교역 수출 산업이 없어집니다. 무역이라든가 교역 수출 수입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3D 프린트로 내 물건을 내가 직접 부엌에서 프린트해서 쓰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물건을 싸게 생산을 해서 그것을 옛날에는 이제 항만 또는 조선 산업이 발달해서 배에다가 싣고 3개월 동안 낑낑 바다를 헤엄쳐서 배가 선박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3개월 사람들이 못 기다려요. 전부 자기들이 프린트해서 쓸 수 있는 거는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동네에서 자기 지역에서 하고 오래 걸리는 것들은 이제 이미 드론이 3시간 단위로 전 세계로 날아다닐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개발했어요. 배가 3개월 갈 필요가 없어요. 3시간 만에 딜리버리가 되는 드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물건을 받고 사고 팔고 하기를 원하죠. 또 많은 일자리가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에 나옵니다. 자율주행차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운전하던 트럭 기사도 없어질 거고 택시 기사도 없어질 거고 운전하던 뭐 이 컨테이너 운전수 이런 운전은 대부분 이제 기계가 해요.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하지만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은 그 무인 자동차를 관리하는 사람, 소프트웨어로 관리해주고 무인 자동차를 또 뭐 닦아주거나 무인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나와요. 바이오 공장 이런 것도 나와서 바이오 메디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자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공유경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공유경제에는 공유 가능성 감사 이런 일자리도 생기고 기업 공유 관리자 그다음에 기회를 정찰하는 기회 정찰가 영향평가사 공유경제 영향평가사 참여 전문가 뭐 이렇게 완전히 듣도 보도 못하던 이런 일자리들이 공유 경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새로운 하나의 거대한 일자리군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스포츠 전문가 보면은 시뮬레이션 전문가도 있고요. 유전자 조작 디자이너 엔지니어도 있고요. 유전자 조작이라는 게 사람이 5m, 뭐 10m까지 뛸 수 있는 아주 새로운 그죠 유전자를 칩을 집어넣어서 높이 뛰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 디자이너, 엔지니어 이런 것도 생기고 신체 수정 윤리학자, 신체를 수정해요. 내가 만약에 뭐 농구 선수라면 팔을 길게 할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DNA를 조절해서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 것인가 윤리학자도 필요하고요. 선수 자격 분석가 온갖 건데 칩을 넣기 때문에 선수 자격 분석가 그다음에 슈퍼 베이비 디자이너 슈퍼 베이비 심리학자 슈퍼 베이비 옹호 전문가 등등 해서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자리들이 새로 생겨난다라는 거죠. 드론 전문가, 드론은 이미 다 알죠. 드론 분류 전문가. 드론이 이게 뭐 물건을 배달하는 배달 전문가 드론도 있고요. 정찰 전문가, 농업, 약만 뿌리는 그죠. 농업. 그다음에 화재 전문기도 있어요. 화재, 산에 산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가서 물을 똑 떨어뜨려서 아주 초기에 불길을 잡는 이런 거. 그다음에 드론 도킹 엔지니어, 거기에 드론 조종 인증해주는 인증 전문가, 환경 오염 최소화 전문가, 환경 오염에 대한 이런 뭐 최적
어떻게 했을 때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고 드론이 택배를 하는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무인 항공기의 교통 시스템 관리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사물 인터넷, IoT라고 그러죠. 사물 인터넷 전문가를 보면은요. 사물 인터넷은 우선 그 사물 인터넷을 어디에다 갖다 박아 놓을 것인가 하는 장소 정보 제공자도 있고요. 사물 인터넷을 가장 필요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평가사도 있고 효율성 컨설턴트, 그다음에 이 IoT를 누가 소유하는가 소유권을 결정해주는 전문가, 증강현실 전문가, 아바타 전문가, 수많은 이런 일자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율주행차 전문가로도 봐도 택배 전문가가 있어요. 자율주행이 택배만 하는 이런 전문가가 있을 거고, 교통 모니터링 전문가, 시스템 플래너도 있고요. 자동 교통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 무인 라이드 체험 전문가. 그러니까 처음에 무인기가 나오면 이 자율주행을 자기가 체험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체험해보고 체험기를 쓰는 사람들, 이것까지 이 무인 운영 시스템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적응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적응력, 복원력. 실리콘밸리에서는 하버드 학생을 별로 원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매번 1등이고 모든 게 1등이라서 자기가 만들어둔 것이 선택이 안 되고 자기가 만든 것이 실패하면 그냥 퍽 죽어서 정말 저기 들어가서 어디 가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오뚜기를 좋아하는 거죠. 오뚜기 인생, 복원력이라 그래요. 적응력. 한 번 실패해도 좋아, 다음번에 또 새로 만들면 되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빨리 실패해라. 패스트 페일리어를 권장합니다. 빨리 실패를 해봐야 빨리 복원해요. 그래서 리질리언시라고 해서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패해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실리콘밸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적응하고 복원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살아남는 사람, 그래서 서울대를 싫어한다, 하버드대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1등 하던 사람은 꼴찌를 하면은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꼴찌하면서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데에서는 이미 학생들에게 전부 창업하고 코딩하고 기술하고 기업가 훈련만 가르쳐요. 인문계는 저희는 사라진다라고 봅니다. 인문계는 자기가 스스로 25세, 50세가 되어서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배워요. 그죠? 소설이라든가 문학은. 이렇게 수많은 많은 일자리들 중에서 제가 증강현실에 대해서만 조금 몇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증강현실은 내가 핸드폰으로 보면 저 밖에 도로에 나오는 건물에서 1층에는 학원이면은 우리 학원에서 영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에 가르쳐요. 누가 가르쳐요. 알려줘요. 모든 정보를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게 증강현실입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 핸드폰으로 또는 안경으로 모든 빌딩, 길거리, 차가 지나가면 저 차는 몇 년도에 아니면 선박이 지나가면 저 선박은 몇 년도에 안강망으로 무슨 고기를 얼마를 잡아서 매에 갔다 오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또 핸드폰으로 박물관에 들어가면 이 박물관에 있는 모든 물건을 설명해주고, 또 핸드폰으로 저기 신발 가게에 붙이면 그 신발 가게 중에서 무엇은 세일한다라고 딱 떠요. 이 핸드폰에.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증강현실입니다. 앞으로 증강현실 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도 할 수 있고, 증강현실로 내가 숲속에 가서 비춰보면은 희귀식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딱 알려줘요. 환경보호 프로그램도 알려줘요. 공원에 가서 공룡을 비치면 이 공룡이 실제로 움직이면서 나타나고요. 공룡을 상세하게 설명해줘요.
자동차 수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갖다 붙이면 내 자동차에 뭐가 고장이 났으니까 어떻게 고치라고 1번, 2번, 3번 고치는 법을 다 가르쳐줘요.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아동용으로, 그죠? 실제로 피아노 앞에 갔다가 내가 핸드폰을 갖다 대면 피아노를 어떻게 치는지를 알려줘요. 특히 의대, 의과, 의사들은 실제로 이제 시체를 만져볼 필요가 없어요. 왜? 가상현실, 증강현실 속에서 만져보고 떼어보고 잘라보고 인간의 뇌를 막 뒤집어보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 정말 많은 이런 증강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 일자리와 미래에 성공하는 인재는 어떤 것인가, 적응력이 있어야 된다, 오히려 복원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미래에 성공하는 이 일자리, 앞으로 어떤 식의 일자리들이 어떤 기술로 무장을 해야지 우리가 훌륭한 인재가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래의 타임라인, 몇 년도에서 몇 년도 2036년에는 이런 것이, 2038년에는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라고 타임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예측의 박영숙이었습니다.